그 집으로 이사한 뒤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상했어요. 그 집에만 가면 열이 나고 아이가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단지 조경을 보게 됐어요. 죽은 나무, 뒤틀린 가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운이 메마른 자리는 사람의 기운도 빼앗아 간다는 걸요. 실제 경기도의 한 아파트 이야기예요. 시동은 세입자 만족도 최고, D동은 아이가 아프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죠. 조경을 살펴보니 C동은 푸르고 싱그러운 나무, D동은 말라 죽은 가지들 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 그건 식물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자연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사는 생명들의 상태를 보면 그곳에 기운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운이 흐르는 땅을 찾아내는 비법,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1. 조경은 기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풍수에서는 조경을 공간의 기운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로 여깁니다. 나무와 식물의 배치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땅의 기운을 읽어내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푸르게 잘 자라고 가지가 고르게 퍼져 있다면 양기가 잘 흐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시들어 있거나 식물이 어지럽게 자라 있다면 그 자리에 음습한 기운이 머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조경이 잘 정돈되어 있을수록 그 공간에 있는 사람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꿀팁 나갑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나무가 디귿자나 미음자 형태로 공간을 감싸는 구조라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형국입니다. 조경을 계획하거나 살펴보실 때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죽은 나무가 모인 곳은 기가 빠지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나무를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나무 중에서 유독 일부만 시들거나 가지가 뒤틀리고 고사한 채 방치되어 있다면 그 자리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곳은 음기가 지나치게 많거나 지기가 말라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목, 즉 마른 나무가 여러 그루 모여있는 장소는 기운이 정체되어 사람의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공간 근처에 있는 집이나 건물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기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래 머무를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꿀팁 나갑니다. 기운이 정체되거나 음기가 많은 자리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간에 생기를 더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단을 조성하거나 작은 분수를 설치해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밝은 조명을 활용해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기운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3. 아이들은 공간의 기운에 민감합니다. 풍수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공간의 기운을 느낀다고 봅니다. 아직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어린아이일수록 말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생기나 흐름을 감지한다고 해요. 어떤 공간에만 가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면 그 자리가 아이와 맞지 않는 기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머무는 놀이터나 어린이집의 방향, 조경이 잘 되어 있는지,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나갑니다. 아이들이 자주 머무는 곳은 밝고 따뜻한 색감이 느껴지는 공간이 좋습니다. 또한 식물은 잎이 넓은 화렵수를 중심으로 심는 것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구조물은 날카로운 모서리보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꾸며진 공간은 생기 있는 기운과 함께 포근한 안정감을 동시에 줄 수 있어 더욱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이사 후에 밤마다 잠을 설치거나 이유 없이 잔병치레를 반복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기운이 정체되었거나 음습한 터에 자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풍수에서는 어린아이가 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받는다고 봅니다. 그
그만큼 땅의 생기와 연결된 나무, 식물의 상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건강과 정서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단지 내에서 그러한 기운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 단지 안을 천천히 산책해보세요. 처음 방문한 아파트 단지는 천천히 걸으며 직접 기운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경을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나무의 잎이 윤기 있고 생기가 도는지, 가지는 균형 있게 뻗어 있는지를 보면 그 터의 기운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나무의 상태가 곧 터의 건강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살아 숨쉬는 나무가 많고 바람과 햇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단지는 사람에게도 편안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꿀팁. 산책 중 유독 바람이 막히거나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다면 그곳은 기운이 정체된 자리일 수 있으니 유심히 살펴보세요. 2. 땅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세요. 풍수에서는 땅의 냄새도 중요한 감각적 단서로 봅니다. 단지를 걷다 보면 흙냄새가 상쾌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곳이 있고 반대로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냄새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곧 땅의 기운이 순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맑고 건조한 흙냄새는 양기가 흐르는 곳, 축축하고 눅눅한 냄새는 음기가 머물거나 수기가 지나치게 모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냄새 외에도 땅이 유난히 눅눅하거나 벌레가 많다면 그 자리는 배수 상태나 지기 흐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이들이 어디서 노는지 보세요. 아이들은 기운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활기차게 뛰어노는 공간은 대체로 생기가 흐르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자리를 인기가 모이는 곳이라 하여 명당의 조건 중 하나로 봅니다. 사람이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지고 대화와 웃음이 오가는 곳은 기운이 맑고 따뜻하게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꿀팁. 아이들이 자주 노는 공간 주변의 벤치나 그늘, 부드러운 곡선, 구조물 등이 잘 배치되어 있다면 더욱 안정적인 기운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 자리는 집과도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4. 조경이 살아있는 동네는 공기도 다릅니다. 풍수에서는 식물과 공기의 질이 공간의 기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조경이 잘 가꾸어진 동네는 나무와 풀들이 스스로 기운을 정화하고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시는 공기가 맑고 상쾌하게 느껴진다면 그곳은 음양의 균형이 잘 잡혀 있고 기운이 건강하게 순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미세한 탁함이나 무거운 공기가 느껴진다면 조경이 시각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 흐름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아침이나 해질 무렵 공기의 흐름과 바람의 결을 한 번쯤 느껴보세요. 자연스럽게 가슴이 트이고 호흡이 편안해진다면 그곳은 기운이 머무는 좋은 자리입니다. 죽어가는 나무 곁에 오래 서 있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몸도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아이까지 자주 아프다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연은 말을 하지 않지만 기운으로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잎사귀 하나, 가지 하나가 그 땅의 상태와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 신호들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좋은 터를 고르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살아있는 기운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기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가족 모두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을 전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중에 집 보러 가실 때에는 꼭 나무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30년 된 구축이 왜 신축보다 명당일까? 겉만 번지르르한 신축보다 진짜 기운은 터에서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에 숨겨진 풍수의 비밀을 들고 오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복과 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